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1일 을사 여섯 번째 기사 1450년 경태 1년 나이 70세 이상의 대신들에게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좌헌납 황효원이 대자암 정축과 불경 조성의 불가함을 아뢰다. 신은 비록 소신이지만 임금을 위하는 일에는 만약 이익이 있다면 비록 재력을 다 썼으라도 일을 할 것이되 어찌 감히 정지시키기를 청하겠습니까? 옛날의 제왕들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림을 논할 적에 모두가 일륜의 일에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단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 이익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감히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은 건세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태조 때의 일은 내가 미처 모르지만 태종께서 승하하시다 대행왕께서 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베껴 썼으며 지난 병인년에는 왕비를 위해서 또 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베껴 썼는데 무슨 까닭으로 금을 사용하여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이 오늘에 시작했다고 말하는가? 그대들은 말하기를 즉위한 초기에 마땅히 시초를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불사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를 버리고 어느 때에 일을 하겠는가 하니 황효원이 다시 아뢰기를 유도로서 말한다면 공자의 도는 정도이므로 일륜이 사적에 나타나서 당연히 시행해야 할 것에 대하여만 말을 하였습니다. 불시의 도는 허탄 까닭에 미래에 보이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말을 하였습니다. 불시의 탄망함은 전하께서도 평소부터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문공은 선정으로서 가래를 상정하며 불사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무릇 주문공이 정해놓은 예들은 일체 모두 취해서 본받으시면서 유독 불사를 행하지 않는 것만은 취해서 본받지 않으시면 무엇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드시 대자암을 고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먼저 이룩한 불경과 지금 이룩한 불경을 두려고 한 것이니 내가 부왕을 위하여 추천하려는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황효원이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이미 이룩된 경문과 사설을 불태워 없애서 사도로 하여금 크게 밝혀지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선정은 옛날의 현철이며 사도는 유도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의 불사의 중지를 요청했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빈정, 도감, 제조, 정인지 등이 염습에 사용할 면복을 결정할 것을 추청하다. 정인지, 허후, 정척 등이 아뢰기를 면복을 염습에 사용하는 것은 옛날의 제도입니다. 이런 까닭에 태종 때에는 대렴에 사용하였는데 지금 면복은 다만 황제가 보내준 한벌과 대행왕께서 이를 본떠서 명하여 제조한 한벌만 있을 뿐입니다. 황제가 보내준 옷은 진실로 염습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국에서 제조한 면복도 대행왕께서 이를 만세에 전하려고 하신 것이므로 염습에는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해 보건대 옛날 제도의 면복에는 산, 용, 화, 충, 종이, 화를 상의에 그리고 조, 분미, 보와 불은 치마에 수놓았는데 지금 별도로 면복을 제조하려면 의식대로 하되 펜은 야곡을 사용하고 기우는 남양옥을 사용하여 외제궁에 안치한다면 제조도 쉬울 것이며 고제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본국에서 제조한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인지가 아뢰기를 본국에서 제조한 의복은 대행왕께서 황제가 보내준 의복의 체제를 사용하여 만들도록 명령하셨었는데 황제가 보내준 평천관은 옆으로 기울어진 곳이 있었으므로 상위관이 반듯하게 제조하려고 하니
대형왕께서 이를 중지시키고 한결같이 황제에 보내준 것에 따라서 실상으로 만세까지 전하려고 한 것이니 청컨대 면복을 고쳐 제조하여 사용하소서 하고 상의원에서 아뢰기를 황제가 보내준 것과 대행대왕께서 명령하여 제조한 것 외에는 별도로 한 벌이 있으니 곧 제사 지낼 때 입던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의정부와 정인지 허후에게 의논하자 모두 아뢰기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화충은 꿩이고 종이는 범이며 화는 불꽃이고 주는 마름이며 보는 흑백색으로 도끼의 모양을 써놓은 것이고 불은 검정과 파랑으로 아형자를 써놓은 것이고 약옥은 사향, 침향 따위를 옥으로 만들어 비단 주머니 안에 넣고 오색의 실을 꾸며서 늘어뜨린 것인데 부종을 막고 사기를 물리친다고 한다. 규는 옥으로 만든 홀이다. 남양옥은 남양에서 나오는 옥이고 명천관은 관의 하나인데 위가 편편합니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3일 정리 두번째 기사 예조 판서 허구가 대군 군들의 분향에 사치하지 말 것을 주청하다. 병인년에 소훈 왕후께서 승하하실 때에 대군과 여러 군들이 향을 올릴 때 다투어 서로 화려하게 하여 극도로 사치하였는데 그 당시에 예관이 아래였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여 제도를 정하였으나 지금도 또한 이러한 패단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군과 여러 군들이 국상에 있어서 다른 데 마음을 다할 곳이 없으므로 정성과 공경을 극도로 쓰게 되니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절은 사치하기보다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사는 형식을 일삼기보다 차라리 애척해야 하니 청컨대 일정한 제도에 의하여 제도에 지나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알아듣게 다 이르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3일 정리 세번째 기사 풍수학 제조 이정령 공조판서 정인지 등이 5개월 복의 정당함을 아뢰다. 풍수학 제조 승득대부 이정령 공조판서 정인지 인수부윤 박연 등이 아뢰기를 대행왕의 교지에 대후 3월, 제후 5월, 천자 7월로 하는 법은 진실로 국위로 하여 변경하여 바꿀 수는 없다. 그 중간의 자세한 절차는 또한 마땅히 분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는 6월은 곧 국장의 정한 기한이니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음양설을 상고해 본다면 5월, 6월, 7월은 모두 묘룡이 무덤에 있는 달이니 마땅히 음양설에 따른다면 지금 마땅히 합장해야 할 것이므로 이달의 전능은 허물어야 되고 마땅히 4월에 일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6월 12일에 이르러 장사한다면 끓이는 데 어긋나지 않고 5개월의 제도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의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3일 정리 네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대궐 내에서 불사를 행하는 잘못을 아뢰다. 지금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불사를 먼저 행한다면 후세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도건대 빈전에서 중으로 하여금 시식하고 대내에서 불상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저 시식은 곧 승사에서 하는 일이므로 빈전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불상은 민간에서 제조하더라도 또한 옳지 못한 일인데 더구나 대내이겠습니까? 전하 이 행사는 비록 후궁의 청으로 인하여 하지만 원컨대 대의로서 결단하여 이를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빈전에서 시식하는 것은 다만 3일뿐이었다. 또 태조께서 승하셨는데도 태종께서 대궐 근처의 문소전에서 불경을 인쇄했으니 지금 대궐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시식은 음식으로 보시하는 일이고 대내에서는 대궐 안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3일 정리 5번째 기사 지편전 부지학 정창손 등이 대궐 내에서 불사를 행하는 잘못을 아뢰다.
정창손 등이 봉장을 올렸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어제 불사를 만들고 절을 짓고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을 그만두고 후궁의 머리 깎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의 일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가슴 아프고 민망함을 견딜 수 없었어 다시 전하의 위엄을 물어쓰고 감히 어리석은 말씀을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처음으로 보기에 오르시니 온 나라 신민들이 유신의 정치를 우러러 바라보고 있으므로 한 가지 일을 만들 때와 한마디 말을 내는 때에 있어서도 비하건대 해와 달이 중순에 떠오름과 같으므로 눈이 있는 사람은 보지 않는 이가 없고 격렬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으므로 귀가 있는 사람은 듣지 않는 이가 없으니 그 진실로 시초부터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중회가 당왕에게 고하기를 그 종말을 조심하려면 그 시초부터 해야 합니다 하였으며 이유는 태갑에게 경계하기를 지금 임금께서 그 덕을 계승함이 그 시초에 있지 않음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조정의 큰 기업을 계승하시고 선왕의 무거운 부탁을 받아서 한나라 종사와 신인의 군주가 되셨으니 전하의 한 몸은 전하께서 사사로이 할 몸이 아닙니다. 마땅히 먼저 중론을 널리 맞아들여 언로를 열고 이단을 배척하여 정도를 부식하며 재용을 전략하여 밀력을 넉넉하게 하고 궁곤을 금숙하게 하여 가법을 바로잡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그 시초부터 조심하고 말과 행동과 시행하는 행위로 하여금 광명정대하게 하여 착오와 그릇됨이 없도록 하고 4만 억조 백성의 소망에 부합하고 천만세 태평의 기업을 열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명령을 받들어 분주한 것이 부처를 위하는 행사가 아님이 없었어. 즉위하신 처음 정사에 누를 끼쳤는데 제 집이 이를 말해도 다르지 않으시고 대관이 이를 간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즉위하신 초기에 문득 간해야 될 일이 있어도 벌써 불미스러움이 되는데 말해도 다르지 않으시고 간해도 듣지 않으셔서 온 나라 신민으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음이 없게 하니 종사 생령의 복이 심이 아닙니다.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초년의 간언을 청납하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는데도 만년에 이르러서는 마지 못해서 따르게 하고 잠옷 난처한 기색이 있었으므로 위징이 오히려 그 패단이 커짐을 건심하여 상소해서 논열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능히 간언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능히 힘써 따르지도 않으십니다. 대저 시초는 있지 않은 이가 없지만은 종말이 있는 이는 적은 법인데 더구나 시초도 있지 않고서 종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왕의 일을 하루아침에 다 변경시키는 것은 정실로서 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생각하기를 선왕께서 부처를 위한 행사는 특히 만년을 일일 뿐이니 아마 3년 동안의 아버지의 한의를 고치지 않는 도리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연 고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군들 선왕의 신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저알하여 전하에 효도하려는 마음을 어기겠습니까? 선왕께서 말년에 여러 번 비환을 겪으시고 역질까지 얻으시니 마음이 우울하여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비로소 불사를 행하셨던 것인데 여러 신하들은 비록 그 일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임금의 생각을 놀라게 할까 두려워하여 능히 힘써 중지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릇 불교를 숭상하고 믿는 것이 깊지 않았는데도 그 패단은 중들이 군업에 횡행하여 혹은 관의 위세를 빙자하기도 하고 혹은 권년을 청탁하여 백성의 먹는 밥을 빼앗아 공업에 이바지하고 백성의 입는 옷을 벗겨서 절짓는 공사에 사용하여 사람이 피로하고 재물이 다 없어졌으니 그 해독은 너무 심한 편입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억손하여 점차로 단절시켜야 할 것인데 어찌 선왕께서 하신 일을 차마 그만둘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계속하고 이를 더 보태어 성하게 퍼지도록 하겠습니까? 태조 때의 불사가 잠옷성하였으므로 태종께서 이를 물리쳐서 열의 8군은 제거하여 거의 건절하였는데도 오히려 성효가 됨을 잊지 않았으니 어찌 소인에 돈독하여 그 대의를 잊고 도리어 숭봉하여 장황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선왕의 추복을 위하여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생각하기를 불시의 탐망한 것은 그늘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 미래를 넉넉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그것이 이익이 없는 것을 보시고도 또 선왕을 위하여 들여나지 아니한 곳에서 주복하려고 하시니 너무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전에 이르기를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되 이를 신중히 처리하고 신용이 있으면 용도를 전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백성을 사역하되 적당한 시기에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년에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르게 되고 변방에는 경보가 있어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고 군량을 운반하느라고 국고가 이미 텅 비었는데 더구나 수년의 이래로 묘당한 소비가 점점 많아져서 금은 전곡과 능납, 호백과 유밀과 과실, 채소 등률에 이르기까지 저장된 것이 다 없어졌으므로 해당 관청에서 혹은 다른 관사에 전청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수매하여 겨우 수용에 충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사가 바야흐로 한창이므로 필요한 용도가 매우 많게 되어 그 형세는 반드시 내년에 공부를 미리 수납해야 될 것이니 우리 백성들이 어찌 거듭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3년의 저축이 없으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법인데 더구나 반년의 저축도 없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당해서는 마땅히 온갖 사물을 다 정지시키고 다만 상사만 치러야 할 뿐인데 도리어 상사를 당한 초기에 공장을 모아서 불상을 많이 만들고 혹은 불경을 베껴 쓰는 화전지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등롱을 만드는 채옥을 굽기도 하면서 물을 소비하는 비용이 이미 적지도 않은데 또 불상을 안치하고 불경을 간수할 장소가 없음을 염려하여 대자엄의 이미 이룩된 불각을 부수고서 이를 보태어 크게 만들어 산능의 역사와 같은 시기에 똑같이 시작하되 오히려 혹시 뒤질까 두려워합니다. 신등은 듣건대 그 불각은 동우가 길고 넓으며 금벽이 번쩍번쩍 빛이 나서 비용이 벌써 10,000냥이나 되는데도 지금 또 헐어치우고 고쳐진다고 하니 이것이 또한 아까운 일입니다. 비록 다만 중들만 사역하기 때문에 백성에게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드는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기에 감히 이런 절대로 이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 일은 이미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신들이 이 행사를 찬성하는 것은 신등은 실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주가 말을 들을 적에는 다만 그 시비와 득실을 관찰하고서 이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것인데 어찌 대신의 말이라 해서 일일이 다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중론을 배척하고 대신들의 한때 순종하는 말을 다행으로 여겨서 구실을 삼는 것뿐입니다. 만약 태종의 공인이 또한 머리를 깎은 이가 있었는데도 선왕께서 이를 금지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후궁이 머리를 깎는 것을 어찌 중지시키겠는가 하신다면 신등은 더욱 몹시 마음이 상합니다. 무릇 존귀한 모후로서 오히려 아들을 따르는 의리가 있는데 후궁이 머리를 깎는 일을 어찌 능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가령 선왕의 유교가 있더라도 진실로 자기 의사를 굽게 따라서 명령을 받으러 성사시킬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선왕의 유명이 없다면 더욱 평상시에 선왕을 받으러 모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곧 운명한 그날에 모양을 달리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은 모두가 중이 되어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전하의 효성이 지극하여 어부이를 생전처럼 섬기려는 마음에 능히 스스로 편안하시겠습니까? 태종의 궁인 중에 비록 한두 사람의 머리 깎은 이가 있었더라도 오늘날처럼 하루아침 사이에 온 궁 안의 여승이 되어 마음이 상하고 보기에도 비참하여 참아볼 수 없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태종의 궁인이 머리 깎은 것으로서 조정의 고사로 인정하고서 이를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후세의 자손들도 또한 반드시 이것을 가법으로 삼아서 만류에 패다는 왕후가 반드시 여승이 되고 왕자가 반드시 남승이 되어 장차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가법의 무너짐과 나라의 위란의 계기가 반드시 금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대저 나의 잘못을 버리고 남의 착한 것을 따르고 허물을 고치기를 주지 않는 것이 순임금과 탕왕의 성인된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이 될 결단에 지체함이 없이 윤명을 발표하여 이 행사를 빨리 정지시킨다면 언로가 열리고 당론이 올려지고 사슬이 거치고 정도가 밝아지고 노비가 줄고 밀력이 펴지고 궁리가 바로 잡히고 가법이 더욱 엄해져서 즉위 초기 정사의 아름다움이 전대의 공률보다 빛이 날 것입니다. 생민의 휴척과 세도의 오윤과 국가의 안위와 운주의 장단이 이 한 번 행사에 있지 않음이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다시 3번 생각하시고 다시 3번 생각하소서. 지금 상중에 계시어 애척하는 때에 신등이 시끄럽게 호소하여 전하의 총명을 번거롭게 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이 일만은 관계가 가볍지 않으니 한번 기회를 잃게 되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등은 지책이 시종에 있기 때문에 의리상 참고 견디기가 어려우므로 감히 이같이 번독하게 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것은 할 말이 없으나 다만 부왕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다. 선왕때의 일을 어찌하여 글로 만들어 오는가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말로서 다 진술하지 못하는 것을 글로서 만들 수 있고 글로서 다 진술하지 못한 일을 말로서 말할 수 있는 법인데 전일에 이미 말로서 진술하였으나 마음속에 있는 회포를 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소를 지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이를 의논했으니 그대들은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정창손 등이 아뢰기를 대신들의 말이 만약 도리에 합하지 않는다면 어찌 대신과 이미 의논했다고 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군주의 일일지라도 부당함이 있다면 마땅히 그 그릇됨을 남김없이 말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의 말에 중론이 모두 합한다면 성인의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대감과 신등은 20여인이 모두 옳지 않습니다고 하는데도 전하께서는 다만 대신의 말만 가지고 시비를 분별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매우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말한 것은 전일에 말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영의전 하연이 이 상소문 내용에 전하께서 중론을 배척하고 대신을 한때 순종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문구를 보고 노하여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내가 장차 임금께 알려서 처벌하겠다 하니 우창선 김종수가 말하기를 임금께서 매양 대간과 유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사는 내가 대신들에게 모의해서 일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비록 임금께 알리더라도 지편전 유생들이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힘써 이를 말리었다. 처음에 임금이 대자함의 무량 수전을 개조하려고 하여 의정부의 관원을 불러 이를 의논하게 하니 좌창성 박종우가 홀로 말하기를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신 초기에 백성이 언덕을 보지 못하였는데 먼저 일을 하시니 신이 비록 아는 것이 없지만 단연코 옳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하였다. 중회는 언나라 탕왕 때 좌상이다. 논열은 11월 논함이며 권녀는 인연이 있는 이에게 권하여 재물을 4차례 기부하게 하던 일이고 추복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해나는 것이다. 금벽은 단청이며 윤명은 교지이고 당로는 정당한 의론이고 궁위는 궁궐의 안을 말하며 오융은 쇠퇴와 융성을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3일 정미 6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향을 올리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3월 3일 정미 7번째 기사 임금이 대궐 내 불사 반대를 반박하는 수양 안평대군의 상스를 승정원에 보이다. 임금이 수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의 상스를 승정원에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뜻이 좋다 하고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그 글은 이러하다. 신이 덕건대 헌납신 황효원이 어제 불사를 간하기 위하여 왔으나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심으로 사설의 승지신 정이한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뜻은 지금과 예전에 만든 불상 불경 4차를 모두 불태워버리고자 한다고 하였으니 신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때에 있지만 이 같은 불충한 말을 들으니 몹시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직접 배웠고 아래에서 처벌하시기를 청하고자 하였으나 전하께서 바야흐로 우척 중에 계시기에 신이 비록 날마다 나아가 뵙지만은 길게 말씀할 여가가 없으므로 감히 죽기를 무릅쓰고 상사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상세히 아뢰입니다. 황효원이 선군의 조정에 배설하여 이미 간관이 되었으니 일찍이 그것에 대하여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가 지금 선왕의 성하신 초기를 이용하여 이에 공공연히 발설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이는 선군께서 반드시 간언을 거절하고 또 형벌을 내릴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관할 것이 못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말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는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이를 배가하는 것은 신군이 두려울 것이 없고 반드시 저를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군을 헐뜯고 신군을 우롱하는 짓이니 어찌 인신의 도리이겠습니까? 이는 곧 모반 대역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황효원은 종사에 주의를 지었으니 천하 후세에 죽더라도 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큰 도량으로 비록 죽이려 하지 않으시겠지만 선군의 죄인을 위해 죄인을 어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를 극형에 처하여 군신의 대의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춘추의 대의경 대법이 진시로 주의로서 우선을 삼았으니 성인의 경계가 엄했던 것입니다. 황효우는 제가 고상하게 되고 싶으면 비록 이름을 속이고 행동을 위장할지라도 이 군주는 좋게 섬길 것이 못되며 이 복록은 좋게 먹을 것이 못되며 이 나라는 좋게 거주할 것이 못되어서 간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말할 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신을 신고 떠나서 비록 일본 야인 유구 남만으로 가서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더라도 임금이 어찌 법으로서 경내에 구류시키겠습니까? 지금 황효원은 고상하지 못해서 북면하여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의 녹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임금의 조정에 쓰고 임금의 나라에 살면서 한평생에 힘입은 것이 임금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으니 마땅히 충성을 다하여 한이 없는 은혜를 갚기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이에 위험을 두려워해서는 쥐처럼 숨고 이익을 탐해서는 녹을 구차히 바라며 상사를 이용해서 배반하고 명예를 구해서는 임금을 속이며 임금의 과실을 얽어 만들고 비밀을 들추기와 아첨하기를 좋아하니 신하의 도리가 진실로 이와 같겠습니까? 신하의 도리는 착한 일은 임금에게 돌리고 과실은 자기에게 돌리는 법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너는 면전에서 복종하고 물러가서 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황효원은 임금에게 윤호하는 명령을 얻지 못하고는 사사로이 정의안에게 분노의 말을 꺼내면서 제 스스로 어질고 제 스스로 바르고 제 스스로 옳고 제 스스로 슬기롭고 제 스스로 곱고 제 스스로 밝고 제 스스로 위대하고 제 스스로 높은 체하니 이같이 하여 내가 바르다면 누가 삐뚤다는 것이며 내가 옳다면 누가 그러다는 것이니까 내가 어질다면 누가 불초하다는 것이며 내가 슬기롭다면 누가 어리석다는 것이며 내가 곧다면 누가 곱다는 것이며 내가 밝다면 누가 어둡다는 것인가 내가 크다면 누가 작다는 것이며 내가 높다면 누가 낮다는 것입니까? 또 분노의 기색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황효원은 유독 선군만 욕하고 선군만 비난하고 선군만 버릴 뿐만 아니라 꼭 금상을 우롱하고 금상을 얕잡고 금상을 멸시하였으니 무례의 지극함과 횡력의 극함이 군신의 대의를 땅을 쓸듯이 남김이 없게 하였으므로 그전엔 천지에 가득 차서 간책을 다하여 또 기록하기 어렵겠으니 이는 참으로 누구든지 능히 목베어 죽일 만한 자입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밑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리를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 않다 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윗사람을 범하는 일이 있는 것은 난의 근본입니다. 지금 황효원의 하는 짓이 비록 사정을 낀 일이 있지만은 경박한 사람은 명예를 구하여 이를 편들었어요. 그것이 충성과 윗사람을 범하지 않으면서 나왔음을 능히 말하지 못하니 충성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불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한다면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배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어찌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황효원의 뜻을 구명해 보건대 만약 성군의 제조한 것을 불사를 없앤다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성군의 하늘에서 계신 홀령이 기뻐하신다고 여기겠습니까? 노하신다고 여기겠습니까? 또 지하에서 원한을 품지 않으신다고 여기겠습니까? 이것이 그 신자가 차마 발설할 말이겠습니까?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장차 임금에게 충성하고 사랑하여 한결같이 성심으로 임금을 섬겨 순후함을 보존하고 예절을 지키며 인륜을 바로잡고 분수를 편안히 지키게 하자는 것인데 황효원의 하는 짓은 한 가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황효원이 천망을 빠져나갈 수가 있다면 명예를 구하는 무리들이 더욱 장차 분주하면서 그치지 아니하여 모두가 힘으로써 서로 업신여겨 분한 마음으로 이기기를 다투어 좀비의 차별이 없고 귀천이 구분이 없고 상하가 분간이 없어서 임금의
훌하면 배반하고 어버이가 늙으면 버리게 되어 예의 나리가 변하여 금수의 고장이 되고 비발조아임하여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공자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 장차 아버지와 임금을 시해하는 것을 예사의 일로 보게 될 것이니 누가 그 간기를 바로 잡겠습니까? 역경에 이르기를 나라를 세우고 가업을 계승하며 소인은 임용하지 말라 하였으니 군주와 친근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은 군주의 큰 덕입니다. 지금 황효은이라는 자는 다만 나라를 패망시키는 소인일 뿐만 아니라 곧 임금을 배반한 대적입니다. 온 나라의 신자들이 그와 함께 조정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일로서 미로 생각한다면 대신에 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침이고 소신이 임금의 나쁜 점을 드러내는 것은 충성입니까? 대신은 불사를 비록 그러지만은 박자를 할 때에 어디에 의탁하겠으며 어찌 자마 금지하겠느냐고 생각하겠습니까? 소신은 성군께서는 이미 별세하셨고 신군께서는 처음 즉위하셨으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니 진실로 이것은 명예를 구하는 기회입니다. 만약 명예를 구하려고 한다면 임금을 공격하는 것만이 일이 없으니 두 가지 사이의 충성과 반역이 어찌 되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지금 상중에 계시는 때라 하여 그를 극행에 처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아랫사람에게 붙어서 윗사람을 속이고 옛것을 옳게 여기고 지금 것을 거르게 여기는 무리들이 다시 그 참으로 대란하게 될 길을 살피지도 않고서 외면만 고치고 간사를 키우기에 익숙해져서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말 주변만 늘어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서로 덩달아 파당을 지어 기승을 부리고 도리를 어기고 분수를 범하여 저희끼리 서로 부추겨 호응을 추대하고 조정의 풍습을 이루어 국가가 장차 위태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얼 때도 곧 닥치게 되므로 군자는 은미할 때를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경에도 또한 이르기를 애정이 그 위력을 이기면 진실로 성공할 수 없고 위력이 그 애정을 이겨야 하면 진실로 성공한다 하였으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온 나라의 소망에 따라서 한 사람 때문에 지방과 나라를 어지럽히게 하지 말고 시초를 바로잡고 가단성 있게 결단하심이 군주의 덕인 것입니다. 신은 몹시 붕괴함이 극도에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으니 신이 만약 선군을 욕하는 말을 듣고서도 진술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불충불효와 같은 무리가 되어 영원히 선군을 지하에서 뱉지 못할 것입니다. 감히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선군은 선왕이다. 주인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벌하는 것, 즉 실지 행동보다도 그 마음의 동기를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간책은 옛날 대나무를 엮어 만든 책을 말하고 천낭은 하늘이 친 그물, 12곡직을 가리는 천도를 그물에 비유한 말이다. 미발좌임은 머리를 풀고 올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뜻으로 미개한 나라의 풍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군주는 역의 구호가 군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군왕의 자리를 말한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3일 정리 8번째 기사. 대자암에 부역하는 승려들에게 신력을 면제해주다. 대자암의 부역에 자체에서 중을 모집하여 새끼 음식을 대접하고 보시를 넉넉하게 주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 중 1명도 와서 부역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시 기한을 정하여 수직한 중들이 자원하여 공량을 107을 사량은 50일치를 표준으로 하여 주고 의지하면서 사사를 완호하는 중들이 자원하면 그 부역할 일수의 다소를 계산하여 해를 기한하여 완독하도록 하고 능히 중들을 불러 모은 사람이 있으면 그 불러 모은 수요의 다소를 계산하여 승직으로 상주도록 하였다. 의지는 출가한 사람들이 중이 되기 위하여 선배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도를 닦고 수학하는 입니다. 완호는 보살피고 돌보며 완복은 신력을 면제합니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3일 정리 9번째 기사. 국장도감에서 대행대황의 상장의계를 소원 왕후의 예의에 따르 것을 주청하다. 태종의 상장의계에는 금간자와 은간자의 첩금, 첩은을 사용하고 붙이고
경갑에는 이금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다고 기재되었으며 소혼왕의 상장의궤에는 간자와 경갑에는 모두 주홍으로 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지금 대행대황의 국상 때에는 간자와 경갑을 소혼왕후 때의 예에 의하여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첩금은 금박종이고 첩은은 은박종이며 경갑은 거울을 넣는 갑이고 간자는 상내에 사용하는 장내 기구의 하나인데 장대를 가로놓고 나무로 용두를 새기고 기둥 2개를 세워 네모나게 얽는데 기둥 아래 모두 받침이 있었다. 문종실록 1번 문종적인년 3월 3일 정리 10번째 기사 진관사 부역승려의 충원방법을 예조에 전지하다. 진관사의 수륙사에 덮인 귀화를 구워 만드는데 가정한 성군은 경상도 전라도에 각각 150명씩이고 경기 황해도에 각각 50명씩이고 개성도에서 100명이니 각각 그 도의 감사가 제쪽에서 서울로 올려보내기를 전례에 의하여 하고 역사한 지 2개월 만에 서로 교체하게 하라. 또 제쪽 동리하는 즈음에는 소란이 없을 수 없는데 중들이 부루를 짓는 것은 다른 역사에 비할 것이 아니니 곡진하게 계유하여 침범 박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인년 3월 4일 무신 첫번째 기사 대승에서 교장하여 불사의 잘못을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에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보다 심한 사람이 있게 된다고 하였으니 다만 군주가 좋아하고 숭상함을 삼가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제왕의 직책을 계승한 초기에는 비록 그 좋아하고 숭상함을 삼가지 않았으면 안됩니다. 지금 바야흐로 최질 중에 계시면서 근심하며 애모하니 예경을 강구하여 모든 시행하는 행사는 한결같이 도리에 따라하고 부정한 일에는 혼잡하지 않게 할 것이니 박절한 정리는 이같이 할 뿐입니다. 저 불상을 만들고 등롱을 만들고 불경을 베껴 쓰고 불경을 인쇄하며 불당을 더욱 넓히는 일은 참으로 허탄할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악의 자질로서 불교의 탄망을 환하게 알고 계시니 어찌 성심으로 이를 승봉할 리가 있겠습니까? 진시로 전지에 이른 바와 같이 박절한 정리를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이 전하께서 불교를 참으로 승봉하지 아니한 분일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대개 조정의 하는 일은 자손 만세의 모험인 것입니다. 조정께서 우연히 불경을 이룩하셨는데도 후세에서는 드디어 가법으로 삼게 되므로 이것은 석시의 탄망한 교리를 물리칠 데가 없게 될 것이니 그것이 옳겠습니까? 대자암무량수전은 극도로 화려하고 사치하여 건벽이 햇볕에 번쩍거리고 단층이 달빛에 빛나게 되니 비록 그 전대로 두고 더 넓히지 않더라도 또한 넉넉히 불경을 간수하여 세상을 제도할 만한 장소는 될 것인데 어찌 반드시 그 청각을 높이고 그 털을 더 넓힌 후에야 좋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이미 만들어진 불상을 비록 반드시 부수지는 못하고 이미 이룩된 불경을 비록 반드시 불태우지 못하더라도 어찌 다시 불상을 더 만들고 불수를 더 인쇄하고 불당을 더 보태서 수리하여 후세에 업신여기는 비웃음을 받겠습니까? 또 국가에서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백성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머리를 깎은 중들은 그 옷을 비단으로 짓고 그 밥은 정하게 찌은 쌀로 지어서 군국의 수용이 탕진되어 텅 비었으니 혹시 별난의 위급한 경우가 있으면 비록 1,100명의 중들일지라도 어찌 능히 활주를 당기면서 적지에 나가겠습니까? 신등은 더욱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단을 물리치고 정도를 구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의 이목을 새롭게 하고 만재의 강상을 수립한다면 전하의 간언을 따른다는 명성이 역사에 전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대들이 말한 말은 모두가 전일에 말한 바이므로 나는 또한 다시 대답할 말이 없다 하였다.
황효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용렬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불법의 시비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옛날의 성인께서 불시의 그릇됨을 논하였고 또 지편자는 모두 옛것을 널리 통달한 선비들로서 말로서 아뢰고 서로서 아뢰어 가나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며 대신으로도 또한 중지하기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도 또한 모두 듣지 않으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초기에 옛날의 제도를 모범하지 않으시고 중론도 따르지 않으시니 몹시 민망하게 생각됩니다. 신등은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청한 바를 얻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나의 한 일은 그릇된 것이 아니다 하였다. 황효원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조정의 성법을 보건대 새로 불당을 창건하고 금은으로 불경을 뵙게 쓰고 승인에게 중임을 맡기는 것은 금지하는 법이 원육전, 속육전과 교지에 나타나 있으니 가령 이 법을 범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사가 잡아서 논청한다면 전하께서는 장차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조정의 성법을 무너뜨리시니 신등은 몹시 민망히 여깁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이순뭉의 노비를 잘못 판결하여 고쳐 분간하게 한 일에 대하여 전대를 유사에 내렸었는데 유사에서 나와 말하기를 관리가 제대된 후에 분간한 것은 이미 성법이 있는 법이지만 그 당시 관리가 다 제대되지 않았으니 이 법에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하니 부왕께서 전지하기를 법이란 것은 유사에게 받들어 시행하는 것이지만 특지는 이 한도의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셨으니 그대들이 이러한 부왕의 교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교장은 두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글을 상수할 때 사연을 합하여 함께 상수하는 것이다. 강상은 3강과 5상이다. 문종실록 1번 문종 즉위년 3월 5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겸 성균 사성 윤상 등이 불사에 불가함을 상소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신등이 거기 듣건대 방금 불전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뺏겨 쓰고 영락주를 구워 만드는 역사를 한꺼번에 모두 시작한다 하니 그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공덕을 신칙하여 전도에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전번에 소혼 왕께서 병환이 나신 날에 중들을 모아 금중에서 정건하여 부처에게 기도하도록 하고 또 중앙과 지방의 사찰이 모두 분주하면서 명명한 가운데 부처의 가호를 빌도록 명령하였는데도 마침내 효용을 얻지 못하였는데 지금 대행대왕께서 병환이 나신 때에 와서 지승으로 기도함이 전일보다 배나 되었는데도 또한 조금도 연명되시지 않았으니 부처를 믿을 것이 못되면 이미 명백한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 산능의 역사를 당하여 치장하는 준비에야 일이 일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때를 당하여 비록 부득이한 일이 있다면 묘침의 건축일일지라도 마땅히 조금 정지시켜야 할 듯한데 하물며 그만둘 수 있는 불상을 만드는 따위의 일이겠습니까? 진실로 정파하지 않는다면 그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니 또한 어떻게 지급하겠습니까? 근년에 흉년이 서로 잇따라 되어 서울과 지방의 저축에 진대하는데 텅 비게 되었는데 만약 조금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기 없는 일에 소비한다면 혹시 연사가 또 기근이 있는지 변방의 사변이 또 일어난다면 그 진율의 준비와 군량의 수용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식량이란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도리는 다만 농시를 어기지 않는 데에 있을 뿐인데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한창인 때를 당하여 이익이 없는 일을 서두르겠습니까? 하물며 전하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신 초기에 온갖 교화가 새롭게 되므로 시민들이 새 정치를 우러러 바라보고 그 종말이 어찌 될 것인가를 점치고 있으니 한 가지도 이 백성들이 본보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체질 중에 계시니 한결같이 성현의 제도를 따라서 그 상례를 다할 뿐인데 만약 부처를 섬기는 일에 먼저 서두른다면 시민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전하의 성명하신 자질로서 부처에게 기하는 건실이 이같이 바르시다면 하물며 우리 어리석은 무리들이야 감히 우리를 보고 받들지 않겠는가 하면서 다투어 시열을 희사하여 가제를 기울여 파산하게 되어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을 것이니 그 패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일월 같은 밝은 마음을 돌리셔서 불상을 만들고 절을 세우고 불경을 베껴 쓰고 구슬을 구워 만드는 명을 빨리 거두어들여서 신민들의 시청을 새롭게 하소서 하였다. 예문관 본교 이효장 성균 박사 김위 교수랑 진유경 등이 상서하기를 신 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군주의 한마음은 온갖 교화의 근원이므로 생민의 휴척과 국가의 안위가 한 생각의 공경함과 소홀함의 사이에 달려 있으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태조께서 창엄하신 이래로 역대 임금이 서로 계승하시어 정치를 하는 도리는 언제나 고대의 제왕을 본받아서 중앙과 지방이 편안하고 백성이 기쁘게 복종한 지가 지금 60년이나 되었습니다. 생민의 복이 없고 하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아 대행대왕께서 갑자기 신민들을 버리고 가시니 사방에서 허둥지둥하면서 친부모를 잃은 듯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교지를 듣고는 백성들이 비록 늙고 쇠약하고 곱추일지라도 모두가 지팡이를 짚고 목을 길게 빼고서 조정의 치화를 생각해 바라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것은 바로 전하께서 조정의 정치를 본받아 유신의 교화를 펴서 시초를 근신하여 민심을 수습할 시기입니다. 다른 일에 미치는 여가가 없을 것인데도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인쇄하고 불경을 베껴 쓰는 데에 서두르고 불전의 장엄함에 모두 사치와 화려함을 극도로 하였으니 그 노력과 비용이 어찌 그만뿐이겠습니까? 비록 민심이 평소부터 복종하고 재용이 여유가 있을 때를 당하더라도 군주는 마땅히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익이 없는 일로서 재물을 손상시켜 백성을 해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야흐로 처음 정사를 하는 시기에 있어 덕택이 흡족하지 못하고 용도가 대단히 많으므로 국가의 재용이 텅 비어 없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일찍이 이를 염려하지 않으시고 공력을 크게 일으키시고 불교를 섬기는 것으로서 첫 정치의 선물을 삼으시니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이 방도로서 조정의 성덕을 개성하셨으며 이 방도로서 국가의 명맥을 한없는 지경까지 연장하시겠습니까? 대성, 세종, 좌우 신하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합니다. 고 하면서 굳이 정파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전하께서는 거절하여 들어주지 않으시니 종사 생민의 복이 심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간신에게 하교하기를 나는 진시로 부처를 섬겨 천도하는 이로서 선왕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그대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만약 그렇다면 여러 신하들이 중지하기를 간하는 것은 이것이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선왕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를 섬기는 일이 무익함을 상세히 알고 백성이 실망하고 재용이 허갈되어 국가의 형세가 위태함을 초래한 것을 깊이 염려한 까닭으로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말을 올려 능히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릇 태종께서 사사를 혁파하고 노비를 거두어들여 고려의 여러 해 동안의 해독을 과감하게 제거하였으며 대행대왕께서 왕위에 있으신 지 30년 동안의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를 도태시키는 것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명백히 아시는 바입니다. 다만 대행대왕께서 만년에 정치하는 일에 필요하시어 모든 정무를 전하에게 위촉하시고 한가로이 즐겁게 휴양하면서 우연히 불당해서 중들에게 제밥 먹이는 일이 있었던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해서 즉위하신 지가 한 달이 되지 못했는데도 도리어 선왕의 만연의 실수를 본받고 선왕의 정력을 쓰셨던 시대와 태종의 성규를 본받지 않으십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시초가 있지 않은 이가 없으나 종말이 있는 이가 적다고 하였으니 시초를 근시하지 않는 신등은 그 종말이 어찌 될런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통곡할 만한 것이 이 일입니다. 또 후궁이 머리를 깎는 것은 신등이 더욱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태종께서 승하하실 때에 후궁이 머리를 깎으려 하는 이가 있었으므로 대행대왕께서 옳지 않다고 이를 중지시켰었는데 지금은 어찌 그렇지 않고 마침내 계획 초방으로 하여금 도리어 방포가 거치하는 곳으로 삼아서 사망의 화를 궁중으로부터 인도하게 되니 신등은 매우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과단성 있는 결단을 널리 발휘하시고 여러 사람의 심정을 굽어 따르셔서 이익이 없는 비용을 빨리 중지시키고 후궁이 여성이 되는 것을 금지시켜 나라의 재용을 전략하고 나라의 근원을 튼튼하게 하여 종묘 사직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이나여 윤상과 삼관 등에게 전교하기를 그대들의 말도 대간의 말과 다름이 없다 하였다.
계액 초방은 후비의 궁전이다. 방포는 중이 있는 도포이고 삼관은 홍문관, 예문관, 교서관이다. 문종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5일 기유 두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탁중 등이 불사의 혁파를 상소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다.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서경에는 그 종말을 건시라 할진대 그 시초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경에는 시초는 없지 않으나 종말이 있으면 드물다고 하였는데 비록 그 시초는 이더라도 혹은 그 종말이 없는 이가 있으며 그 시초가 없이 능히 종말을 잘하는 이가 없습니다. 옛날 당나라 헌종은 시초의 정치에 정성을 다하여 현군이라 호칭하였는데 종말에는 불고를 맞이하였으며 양나라 무제는 시초에는 비록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으나 종말에는 부처에게 빠져서 미혹되었으니 신등은 이 두 군주가 태평을 길이 누리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태조 강헌 대왕께서 선능에 따라 나라를 세웠는데 고려의 부처를 섬긴 화를 거울 삼아 맨 먼저 내원당을 혁파하여 세상 사람의 이목을 새롭게 하였으며 태종공정 대왕께서는 큰 기업을 계승하여 지키면서 사사를 모두 혁파하고 그 토지와 노비를 거두어들여 군수를 충당하였습니다. 새로 승하하신 임금께서도 전대를 잘 개수하여 불당을 세우는 것을 금지시키고 새로 불당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으며 또 중들로 하여금 성시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머리 깎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사망의 군원이 거의 끊어졌는데 그 말년에 와서는 우환이 극도에 도달하여 부처 섬기기를 점들 금시를 하였으니 신등은 매우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중대한 부탁을 받아 왕이 올라 백성을 다스리시는 비록 우복 중에 계실지라도 이들은 바로 그 덕을 새롭게 하여 종말을 시초부터 건신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정치를 고쳐 다시 초기에 맨 먼저 이단의 설에 미혹되어 혹은 금 중에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금을 녹이어 불경을 베껴 쓰기도 하며 불차를 건조하고 구슬을 구워 제조하기까지 하여 애써서 부처를 섬기되 하지 않은 바가 없어서 온나라 시민들의 정치를 고쳐 시작하려는 희망이 없어졌으니 전하의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왕궁은 예법이 있는 곳이며 사방이 취해서 본받는 곳인데도 이에 공장에게 명하여 궁액이 모아서 독려하여 불상을 만들고 이금으로써 화려하게 장식하여 저 흉사의 물건으로 하여금 좌우에 나열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왕궁의 상문에 방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신들에게 명하여 금을 갈아 불경을 베껴 쓰게 하고 요망 허타나의 도덕에 어긋난 썰로 하여금 영구히 없어지지 않도록 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적의 교우가 크게 성하여 막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민의 시청이 장차 어디 있겠습니까? 신은 수년이 되지 않은 동안에 온 나라 신자가 반드시 사문의 제자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더구나 금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곡물도 이미 청하에 면제되었으니 어찌 쓸모없는 것에 소비하겠습니까? 비록 삼척동자라도 반드시 그것이 옳지 않은 줄을 알게 될 것인데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지 않으심이 그다지도 심하십니까? 전에 이르기를 장문중이 대귀를 저장하는 집에 주두의 두공에 산을 새기고 양상의 단주에 수초를 그렸으니 어찌 그것이 지혜가 되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이 비록 정사에는 해롭지 않더라도 군자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인정하였는데 더구나 지금 전하께서는 정치에 정성을 써서 마음을 단단히 차려야 할 초기에 당에서 공장에게 명령하여 제목을 모으게 하여 대자함을 고쳐 지어 장차 동물을 공중에 높이 솟게 하고 화채를 번쩍번쩍 빛나게 한 후에야 그만둔다면 사람들이 전하를 평하되 지혜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신등이 또 듣건대 채옥을 구워 만들고 등롱은 구슬로 둘러서 화려하고 사치한 장식을 극도로 해서 부처에게 아첨물권이 다만 동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폐단을 장차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송나라 조정의 소식이 일한 자가 신하가 있었는데
황제께서 상서에서 등농을 폐지할 것을 청하여 조국무에 정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또 우리 조정에서도 대형대왕께서 특별히 불사를 베풀어 등농을 만들고자 하니 정부의 대신들이 나아가 간하여 윤호를 받았으니 이 일로서 미뤄 본다면 등농의 일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그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개 체육은 반드시 염소로서 굽게 되는데 염소는 장차 화포를 사용하여 외적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에서 백성의 힘을 아끼지 않고 새마다 구워 만들도록 위차가 도로에서 앞뒤에 서로 끊어지지 않고 잇따라 인민이 중앙과 지방에서 소란을 일으키니 그렇다면 관계된 바가 지극히 무겁고 사공도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행대왕께서 그 폐단을 환하게 알아서 채옥 굽는 것을 금지시켰으니 진짜 훌륭한 뜻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성군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염초를 소중함을 가벼이 소비하시니 만약 뜻밖의 변고가 있다면 장차 무엇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신등은 그렇게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이 일에 마음을 쓰는 까닭은 부왕을 위하여 명복을 빌어서 그 효성을 이루는데 불과할 뿐인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효성을 다하는 도리는 부처를 섬기는 일에 있지 않으며 나라의 근본을 배양하고 조정의 사업을 실추시키지 않은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는 삼면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으니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여 방어하는 것도 오히려 늦출 수가 없는데 하물며 지금 달달이 중국에 침범하여 천자가 북방으로 행차하였으며 포악한 기사가 그치지 않았으므로 형세가 장차 우리에게 미칠 것이며 또 이만저는 우리 국가를 원수로 여겨 보복할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섬 오랑캐까지도 비록 복종하였다고 하지만 간사하고 속이는 계층은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것이 모두 적국 외환이므로 구차스럽게 편안을 도모하여 소홀히 하고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걸련 이래로 기근이 더듭 이르게 되어서 나라에서는 9년 동안을 유지할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한섬을 담을 저축이 없으니 이때는 비록 바로 전하께서 농사를 힘쓰고 곡식을 소중히 여기고 용도를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해야 할 시기인데 어찌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베껴 쓰고 구슬을 구워 만들고 저를 세워서 국가의 재용을 헛되이 소비하고 백성의 힘을 거듭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른바 시기는 궁곤한데 행사는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만약 외환이 있으면 사절의 군량의 비용을 아마 지탱하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조용히 없어지고 백성이 공궁하여 점점 그 극도에 이르게 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종묘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이니 그것이 전대를 개수라는 효도에 어찌 되겠습니까? 신등은 또 생각하기를 염하게 거처할 때 마땅히 시급히 할 일은 장사뿐인데 불당의 역사는 무엇이 정치에 도움이 되기에 삼농의 시기에 서두르고 계십니까? 이른바 방반유철하면서 물고기를 이빨로 끊어 먹지 아니함을 물으며 3년의 상복을 입지 않으면서 심한 소공의 상복을 살피는 격입니다. 대저 불시의 해독은 어찌 신의 쓸데없는 말을 기다리겠습니까마는 우선 눈으로 직접 본 일을 들어서 감히 몽매한 소견을 말씀드리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 제가 하소서. 성지 정의하는 대간 지편전 성균관과 삼관의 생문 등이 상서하여 정파하기를 청하였는데도 임금이 오히려 윤호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문득 얼굴을 붉히며 말하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애통하고 박절하여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 신하들이 어찌 임금의 총명을 번거롭게 소란하게 하기를 이같이 하는가 하니 정상손인이 이 일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일찍부터 이미 이빨에 피를 물들였구나 하였다. 정의하는 아첨하기에 힘써서 벼슬이 성지에 이르게 되었던 까닭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불고른 불살이며 내원당은 국내에 설치하여 임금이 왕가에서 불도를 달던 불당 내도량이다. 우복은 상복이며 금중은 궁중이며 궁액은 궁궐이고 상문은 사문의 전업이다. 대귀는 나라를 이 점치는 데 쓰이는 큰 거북이고 화채는 화려한 색채이며 위차는 책임을 맡은 사역인이고 삼농은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종적이년 3월 5일 기유 세 번째 기사 전 해남 현감 금 이승이 신라 때의 불상을 얻어 이를 바치다 예복을 하사하다.
금이성의 간호가 밭을 갈다가 건불 1구와 동장구를 얻었는데 그 동장의 그쪽에 새겨진 글이 있었으니 곧 신라 때 저군과 왕자가 조랑 대아찬을 위하여 만든 것이었다. 금이성이 가지고 와서 바치는 의복 1습을 하사하였다. 동장구는 부추를 넣어 놓은 구리 그릇이다. 저군은 세자를 말한다. 문정실록 1권 문정적인년 3월 5일 기온 4번째 기사. 황효운을 불러 상세의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죄를 주지 않고 돌려보내다. 의정부의 사례기를 신등이 어제 황효운의 일을 연원하였는데 황효운을 옳게 여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불교에 대한 간언으로 인하여 말이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대군이 상스를 보건대 과연 죄가 있지만 그러나 큰 죄로서 가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불러서 꾸짖고 그냥 그 사제에 나아가게 할 것이며 만약 죄를 과한다면 성상께서 제가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황효운을 불러 이르기를 전일에 이미 이룩한 경문과 불사를 모두 불태우고 싶습니다 했는데 어느 불경과 어느 죄를 불태우려 하였는가 하니 황효운이 대답하기를 신은 선정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불시의 그릇됨을 깊이 알고 있으므로 평상시에 중들을 보기를 원수처럼 여겼으니 이것은 다만 평일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뜻을 말한 것일 뿐이고 아무 죄과 아무 불경을 불태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뜻이 이와 같다면 홍천사는 태조가 창건한 것이고 대자음은 태종이 세운 것인데 이 두 절도 또한 불태우려고 하였는가 하니 황효운이 아뢰기를 신의 평일의 뜻은 절을 부수고 불경을 불태우며 성인의 도로 하여금 세상에 크게 밝혀지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말을 이같이 한 것이니 만약 그 시위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구분 처리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이 여러 날 동안 나아가 가는 것은 절을 새로 창건하는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전일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니 이것에서 소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은 마땅히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너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름인지 알 수가 없다. 너가 성을 얻지 못해서 패만한 말을 발설하였으니 그것이 또한 선군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인가 유사에 내리어 주문한다면 마땅히 중대를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뜻으로서 와서 말하는 까닭으로 처벌하지 않으니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다.